오늘 소개할 세 주요 인물이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버네이스. 그거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에 옮긴, 더군다나 좀 부정적인 정치계 이미지로서 이용된 사례로서 그 게벨스, 그리고 우리 동양에 가까운 중국의 마오쩌둥, 이 세 인물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이 게벨스입니다. 이름도 참 괴팍해요. 파울 요제프 게벨스. 1897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종말과 더불어 자살에 이르르는 사람입니다. 국가 대중 계몽 선전장관, 히틀러 나치 정권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별 장관 자리입니다. 그만큼 게벨스를 신임하고 아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일찍 어릴 때부터 그 내반족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소아마비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신체 장애자로서 어릴 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인물을 굉장히 수려했던 모양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여성 편력이 또 강해요. 이 신체가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후에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 아내와 6명의 아이들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참 비극으로 끝나요. 그 아이들이 참 천사 같습니다, 얼굴이. 나치당의 두뇌라고 일컬어지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미국 버네이스, 홍보의 아버지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 그 이론과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나치 정권을 이 당시의 독일 국민들에게 두뇌를 완전히 세뇌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정치 선전 세계 최초지요. 그래서 직접 라디오 앞에서 정치 선전을 수차례 하고 길거리에서 또는 큰 대회장에서 명연설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에 게벨스라고 하는 그 이제 인물란을 찾아보면 동영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의 막 손을 불들 떠는 그런 이 연설 장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히틀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역시 남보다 약한 학력, 제대로 정규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하사관 출신인데 그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그야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이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요. 사면에 거울을 장치해 놓아서 그 모션을 통해서 끊임없는 웅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뮌헨 이런 복동 같은 데서 이제 행사장에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게벨스가 그야말로 신이 내렸다고 간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히틀러맨이 된 겁니다. 자기 어릴 때 이제 게벨스가 오른쪽,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가 신체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이제 공부에만 이렇게 몰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진학 최상의 그 성적을 거두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냥 말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지 하버드 대학하고 안 바꾸는 역사가 유구한. 근데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요새 말로 박사 실업자를 한동안 했어요. 그거 문학 박사를 전시에 어디다 써먹겠어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 초등학교 교사 엘제 양케와 이제 결혼을 할 정도로 친밀했었는데 실패하고 많은 여성 편력을 갖게 됩니다. 그의 이제 이 얼굴을 보면요. 이게 어떤 이제 사진사가 포착한 표정인데 그게 대중 이미지로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진사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표정이 돌변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감을 갖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유튜브 상에도 많은 정신 분석학자, 의사분들이 이 강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여자친구였던 엘제 양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반대를 해요.
일찍이 상처를 받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장모자리죠. 그 다음에 그 히틀러도 처음에 미술학도가 되기 위해서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포트폴리오 이거를 제출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는 미술학도로보다는 건축을 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거절합니다. 2번이나. 그런데 말이 쉽지. 건축학과를 진학하려면은 제대로 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실업학교 출신이거든요. 안 돼, 자격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술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 우연한 이제 그런 그 추억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둘 다 언론발이 악마라는 별칭을 받았어요. 성격도 이제 많이 모질어졌겠죠. 이게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인데, 이거 역사가 한 1000년 된 학교예요. 여기서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엔 아직 반유대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 첫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결혼 반대, 여기 부딪혔지만 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의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빌헬름 슈츠의 희곡에 대한 평론. 아주 탁월한 평가를 받았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박사 괴벨스인데, 마침 그때 1929년, 30년대 미국의 공황이 이제 그 유럽에도 바람이 불어서 인플레이션. 애들이 그 돈다발 가지고 장난을 해요. 벽돌 쌓기. 은행에 간신히 어떻게 입행을 했는데 거기서 잘려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실업자 노릇을 한참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치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역시 이제 히틀러맨인데, 히틀러가 꿈꾸는 세계적인 어떤 그 히틀러의 꿈은 세계 통일이에요. 그 유럽, 아프리카, 나가서는 이제 중동, 전 독일 제국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 모든 미래의 설계까지 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대건축가입니다. 그가 이게 이제 게벨스라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게벨스는 의심할 법 없이 나치주의를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는 선전의 천재였다. 나는 히틀러가 그를 만들었듯이 그가 히틀러를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믿는다. 이 몇 가지 이제 그 게벨스와 히틀러 간에는 그 나치 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그냥 몇 가지 맥주홀 폭동, 소위 뮌헨 폭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공산주의를 이겨서 승리합니다. 나치 정부가. 그래서 제1당, 거기서 이제 수상에 이르러요. 사실은 정치 무명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거기에는 이제 그 괴벨스를 비롯한 괴링, 아주 우수한 참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괴벨스의 장기는 웅변입니다, 웅변. 이 세 치어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프리스 프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의 이제 아들, 그레고 슈트라서, 이런 유명한 이제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이 언제 어디서나 그냥 순식간에 군중들을 사로잡는 게벨스의 그 언변. 히틀러는 자기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도 이 게벨스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8살, 9살 연한데도 굉장히 동격으로 인정을 하고 굉장히 아꼈어요. 사랑을 했어요. 이 보십시오. 뭐 가는 곳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 연설을 하는. 자, 괴벨스의 이제 여인들 해가지고 몇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만, 아까 이제 그 앙카 슈타헬름, 다 이 괴벨스가요, 다리 절름발이에 키도 작고 하지만 인물이 좀 비교적 괜찮고 박사 아닙니까? 또 대표 히틀러 측근 아닙니까?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그 첫 번째 애인인데, 앙카 슈타헬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여자아이인데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반대해서 결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게 되는데 중간에 히틀러에 반해가지고
히틀러의 애인이라고 사실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두 번째 여인, 이건 영화배우입니다. 그 사이에 영화배우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최고 인기 배우 리다 바로바. 이건 이제 선전장관이 됐을 때 이쯤 자리가 되면은 체코는 나치 정권이 처음 그 침공해가지고 속국을 만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전부 식민지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전장관, 요즘 말하면은 문화공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영향력, 그 권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이 바로바라는 여자가 그 당대 체코의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데 이 여자가 먼저 괴벨스한테 반할 리는 없습니다. 괴벨스가 이제 권력으로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죠. 심지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선전장관의 뭐 창녀다라는 그 악소문까지 일으켰었다. 괴벨스와의 연문을 뿌리면서 또 이 여자는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유럽의 뭐 톱스타로 성장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 파멸의 로맨스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그린 영화도 이게 나온 겁니다. 리다 바로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사망한 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 영화, 여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성공을 한 여자입니다만 굉장히 말년은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리다 바로바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세 번째 여인이 괴벨스의 부인입니다. 외모를 보다시피 상당히 귀부인 이미지지요. 물론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히틀러의 연설에 반해가지고 히틀러의 연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히틀러한테 이제 그 바짝 밀착해서 고백을 하니까 히틀러는 사람은 정식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연인만 있었지. 히틀러도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청혼을 거부하고 괴벨스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괴벨스 옆에서 애를 6이나 낳으면서도 실제적인 영부인 역할을 했다. 소문도 있습니다만 히틀러가 좀 성불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여자가 전 남편의 아들 하랄트 크반트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괴벨스의 부인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자에 비해서 이제 괴벨스는 상당히 그 출신이 미약하죠. 굉장히 돈도 많고 아주 귀부인이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사실은 나치의 영부인 역할을 했던 마그다 괴벨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틀러도 마음적으로는 내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벨스가 출세하는데 부인의 역할도 컸다. 제3제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답니다. 히틀러 옆에는 여자가 없으니까 공식적인. 마지막 전쟁 끝날 무렵에 이때 이제 브라운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결혼한 여자는 아니죠. 히틀러의 그냥 연인으로 하여튼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위에 군복을 입은 친구는 전 남편 아들로서 아주 미남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이제 마그다 괴벨스하고 사이에서 낳은 6남매예요. 이 천사 아닙니까? 독일인의 그 금발머리에 백인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히틀러가 죽고 그 다음날 마그다 부인이 6 아이들을 청산가리를 먹여서 다 죽이고 본인도 음독 자살을 합니다. 왜? 얘는 내 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영원한 연인 남편은 히틀러예요. 그 속마음이야 모릅니다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6명이나 그냥 몰살을 시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하고 6 아이가 죽고 괴벨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는데 그 부사관한테 내가 죽으면 자살을 하고서 죽으면은 불에 깨끗이 태워서 없애달라. 그러는데 기록에 의하면 휘발유가 부족해가지고 시신이 덜 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부사관 일부러
덜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흉측한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연합군한테 넘어갔습니다. 참 비참해요. 이 보십시오. 이게 게벨스입니다. 게벨스. 이제 마그다가 이 총통 각하가 없는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아이들을 전부 청산가리에 죽이고 자기도 자결합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벨스 가족의 시신은 소련군한테 넘어갔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그 소련군이 연합군의 하나니까. 히틀러 가까이 있기 위해서 게벨스와 결혼한 마그다. 이렇게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히틀러 곁에 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게벨스. 놀라워요. 그게 전부 그 전기라든지 이런 자서전 같은 데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독일의 대문호 괴테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 못지않은 재주를 가진 게벨스는 이렇게 악명을 역사적으로 남겨놨지만 괴테는 대문호로 이름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학벌은 게벨스가 더 훌륭해요.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글을 남겨놓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의 어록이고, 게벨스는 뭐냐?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 게벨스는 언어를, 문학을 배워가지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희롱을 하는데 썼는데, 괴테는 숭고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일으켰죠. 위대한 파우스트, 젊은 베르트의 슬픔, 이러한 문학 작품을 남겼는가 하면 게벨스는 나치 정권의 선동관으로 출세는 했습니다만 독일 역사에, 아니면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악명을 높인 사람이다. 밖에 얘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히틀러가 악명 높은 독재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그의 나의 투쟁이라든지 히틀러 평전 같은 거 읽어보면 인간 히틀러는 그렇게 모질고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이도 제가 아까도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악령에 둘러싸인 사람이 아니었나. 아무튼 자기 힘으로 무명의 정당을 제1당으로 키워가지고 당수가 됩니다. 독일 수상이 됐고 나중에 이제 총통이 됩니다. 그 당시가 이제 수상이 됐을 때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입니다. 호사비 대통령으로 만들죠. 야, 이 히틀러의 그 연설 장면 역시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의 공약을 보십시오. 히틀러의 공약. 첫째, 독재하겠다. 누구 공약 비슷해요? 둘째, 전쟁을 일으키겠다. 셋째,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아우성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왜? 그 분노를 어디다 터뜨려야 돼요. 독일 국민들이. 그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전쟁 보상금. 그거를 히틀러가 탕감시키겠다. 이런 얘기야.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 거기에 이제 희생된 거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히틀러 뒤에는 게벨스가 있었습니다. 발음, 쉼, 띄어쓰기, 톤, 리듬감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연설문을 쓰고 연습을 하고 시대의 대웅변가로 만들고 스스로 대웅변가가 됩니다. 게벨스가. 그래서 괴테만큼이나 뛰어난 언어 지능을 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에 악용이 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많은 그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9번째 지능, 실존 지능이니 해가지고 합니다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8가지 지능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서 그게 이제 실존 지능이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랍니다. 하여튼 게벨스에 대한 평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도 있고요. 많은 평전들이 있습니다. 게벨스는 유별나다. 게벨스는 손꼽히는 악마였다. 또 어떤 학자는, 어떤 소설가는 이 게벨스를 예수의 제자 유다
외에도 비교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저기 나치 히틀러한테. 여기 그 주역들입니다. 선동가이며 연설가, 말씀시작, 교활함, 충분히 장애를 극복하고 장관 자리에 이르는 최고의 신임을 얻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장애를 뛰어난 그 연설가, 대연설가, 천재성을 악하고 교활한 데에 자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인, 그가 이제 자랑을 했던 아리아, 독일인의 그 우월감, 이걸 강조했는데, 그는 과연 전통적인 독일인이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상, 먼 조상이 흑인계래요, 흑인계. 그 피부가 검었답니다. 유대인과 아프리카 혼혈이다. 감히 총통 시절에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도 많은 그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흑인계에 피가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났답니다. 이게 영화 25시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그 애꿎은 루마니아의 한 농부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이 아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다 해가지고 이 샘플로 뽑혀 나가잖아요. 전쟁에 휘말려서, 그죠? 이제 이게 2차 대전에 그 주변 국가의 식민지 국가들의 그 아픔을 그린 영화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또 예가 있어요. 나치 독일이 아리안족의 이상적인 혈통이라고 어릴 때부터 선전을 했던 그 여인, 이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여자 교수 해시 테프트가 사실은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인종이라는 거, 인류라는 거, 민족이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서양 영화 보십시오. 그 사람들 뭐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뭐 여행길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애인 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막 섞이는데, 그 어떻게 인종이 어디 있어요, 인종이? 해시 테프트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실제 유대인인데 일찍이 어릴 때부터 아마 모델로 뽑혔나 봐요. 아리아인이라고. 히틀러 조상이 유대인, 흑인 혼혈하다. 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가장 강조하고 막 주장하는 게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이었다는 거. 아버지, 히틀러의 어머니, 그 혈족을 쭉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순수 아리아의 그 독일 혈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대의 그 흑인 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벨스 선동의 7가지 기법 보십시오. 게벨스의 선동 기법. 아마 웅변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특히 정치판에. 간단한 메시지 전달, 끊임없는 반복 구호, 코믹적인 선동 작업, 위기 대처, 친숙한 이미지 관리,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정보 조작을 동반합니다. 치밀한 타겟, 목표를 분석한다. 이게 문학 박사의 아이디어예요. 네. 최초로 있었던 제3제국 국민 계몽 선전장관, 전후에 없어집니다. 이 자리가 물론. 예술을 선전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퇴폐 문화라고 해서 말이죠. 퇴폐 예술. 그러니까 히틀러가 지금 이제 자기가 미술 학도였기 때문에 여기 조예가 많이 깊었다. 그래서 우리 총통님에 대한 그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죄 없는 순수한 이런 예술가들을 많이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당시도 이미 영화, 방송 이런 데까지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나치 정치 선전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히틀러가 영화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북한의 그 김정일 동무도 막 이게 영화 광이었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성 그 아주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안에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몽 활동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문화영화랍시고 해서요. 예, 이게 이제 히틀러를 사로잡은 마를레나 디트리. 히틀러 역시 여성 편력이 많아요. 이게 결정적인 무슨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자녀 같은 건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틀러의 여자라고 해서
알려진 여자 감독이에요. 레니 리펜슈탈. 히틀러를 위한 많은 홍보 영화를 만들었죠. 이 선전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전부 우연히 그냥 재능 있는 감독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히틀러의 여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신념의 승리, 뭐 의지의 승리, 뭐 이런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헌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의지의 승리라는 거예요. Triumph of the Will. 예? 히틀러를 거의 구세주로 묘사를 했어요. 성스러운 종교의식을 보여주는 내가 연출을 했다. 어제 그저께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했습니다만 그 한참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쪽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놀랍게도 송기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만 1938년도 이 기록영화 그 후에 56년도에 송기정 선수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만났어요. 이 감독을, 여자 감독을. 전쟁 중에도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이 올림픽을 또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죠. 올림피아라고 하는 기록영화를 만들었군요. 이게 유명한 저서입니다. 게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엄청나게 두꺼운 한 800~900페이지에 이르는 책인데 그의 게벨스의 일생과 그의 그 잘잘못을 다 분석해 놓은 책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15개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은 왜 그를 경멸받고 조롱당하도록 만들었는가? 내 안의 혼돈, 회의주의를 이겨내자. 나는 강하고자 믿고자 한다. 이게 뭐 시련을 주면은 귀에 쓰여야 되는데 귀에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총통과 나치가 사라지면 이 세계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1945년 이제 2차 대전 패전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게벨스는 살아있다.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소련이 1989년도 문을 닫고 이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슬금슬금. 우리 한반도에도 살아있고 중국에 지금 번창하고 있고요. 각 나라의 제2의 게벨스가 누구냐 하는 게 화두예요. 일본에도 우리 한국에도 독일에도 지금도요. 게벨스가 누구냐. 어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한 모양이에요. 게벨스가 누구냐라고 자꾸 찾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몇 마디만 좀 나는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왕에 거짓말을 하려면 큰 거짓말을 해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